네, 안녕하세요. 서울온안과 장인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안과 김준영입니다. 네, 매월 둘째 주 일요일 2시에 띠편성으로 해서 안과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항상 혼자 하다가 김준영 교수님 모시고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후말백내장과 인공수정체 탈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잠시만요. 네. 자, 원래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백내장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백내장이 어떤 건지, 그리고 백내장이랑 노안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백내장 무조건 치료만 하는 거냐, 약물도 쓸 수 있는 거냐, 또 수술한다면 어떤 식으로 수술이 이루어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내장 수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평생에 한 번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 뭐 정형외과에서 그 인공관절 무릎 수술하시는 분들 보시면 한 10년 뒤에 되면 한 번씩 갈고 뭐 이런 일이 생기시는데, 이 백내장 수술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평생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백내장 수술하고 잘 보이던 이 눈이 계속 잘 보일 거냐라고 했을 때 다시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백내장 수술하고 레이저를 받았다, 후발성이 생겼다, 후발 백내장 말씀하신 요거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김준현 교수님께서 그 외에 인공수정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인공수정체 탈구, 그리고 이로 인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내장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라식, 라섹을 제외하고 건강보험에 포함된 안과 수술 중에서는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개년을 보게 되면 이건 백내장 수술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아주 필수 수술들을 봤을 때 나이가 많이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필수 수술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어, 연도별 인구 이제 10만 명당 어떤 수술을 했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주변에서 들어볼 수 있는 뭐 백내장 수술, 제왕절개, 척추, 치질 수술, 뭐 담낭절제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증가폭이 가장 많은 게 바로 백내장 수술이고요. 현재 이 건수로만 봐도 가장 많은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시면 수술 건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진료비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의 문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눈은 카메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정체, 수정체라고 하는 게 눈 앞쪽에서 이제 뭔가 빛이 들어오고 사물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 수정체가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굴절이 돼서 망막의 중심이 황반까지 초점이 딱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사물이 되겠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실명의 3대 질환 얘기를 할 때는 백내장, 녹내장, 당뇨만망증을 많이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서는 당뇨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백내장이고, 뭐 문제라기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흰머리 생기듯이 수정체가 좀 하얗게 혼탁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시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게 녹내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가장 선진국에서 실명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망막에 문제가 생기면 황반변성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단 중간 질문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60대 중반이신데 최근에 눈알, 눈동자가 조금 탁해지시고 회색 빛깔이 되셔서 걱정이 됩니다. 백내장 검사 같은 게 있나요? 사실 이런 말씀 환자분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 눈알이, 눈동자가 이제 보통 검은색인데 좀 주변부가 약간 탁해진다, 회색 빛깔이 됐다라고 하실 때 이제 노인환이라 그래서 이 각막 주변부에 이제 지방이 침착되면서 좀 하얗게 변하는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우리 흰자, 요 결막이라고 흰자가 거무자 쪽으로 약간 타고 올라오면서 덮어지는 경우에는 익상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백내장이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검은 동자 안에 들여다봤을 때 좀 허옇게 또는 누렇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백내장 검사는 뭐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안과를 방문하시게 되면은 그 세극등 검사라 그래서 기본 진료실에서 일단 보면은 백내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받으실 수가 있고, 요즘에 노카스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백내장 그 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기계도 있기 때문에 검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백내장이 가장 뭐 발병률 많이 발병은 뭐 그전에 하겠지만 수술을 많이 받으시는 나이대가 60대에서 70대 사이니까 아마 아버님께서도 한번 검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 카메라 렌즈 수정체가 이제 맑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빛이 하나로 모이게 되고요. 그래서 아주 선명한 상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뿌옇게 허옇게 변한 경우에는
이제 이 빛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약간 산란돼서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뿌옇게 보이는 건 당연한 거고 눈부심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방금 질문 주신 질문자분께서 이렇게 눈을 보셨을 때 요 가운데 여기에 이제 검지 않고 이제 이렇게 약간 허옇게 보인다면은 백내장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주변부가 약간 허해진 거라면은 노인환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손주를 볼 때 그 백내장이 별로 없으시다면 아주 선명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약간 백내장이 심해지면은 좀 뿌옇게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눈동자 사진을 찍어 보면 이게 색유기증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검은색으로 투명하게 보이는 게 백내장이 없을 때, 예, 그리고 이제 백내장이 좀 진행을 해서 약간 누렇다라고 할 때는 이제 요 정도 누렇게 보일 수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산동도 잘 안 되고 정말 누렇게 누룽지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내장이 생기면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은요, 전반적으로 시야가 좀 안개 낀 것처럼 흐리게 보이는 시력 저하를 느끼실 수가 있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어르신들이 병원에 와서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내가 백내장이 있어요. 근데 뭐 시력은 검사해 보면은 0.3, 0.4밖에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백내장이 하루아침에 확 진행하는 게 아니고, 저 흰머리 생긴다고 하루아침에 백발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백내장도 생기면서 어제, 오늘, 내일 조금 진행을 합니다. 정말 뭐 10년, 15년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 느끼시는 증상은 아주 뭐 뚜렷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시력이 약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아마 자각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력 저하가 있지만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양쪽 눈으로 볼 때 이 양쪽 눈이 한 가지 사물을 보게 돼서 초점이 맞게 되는데, 보통 이 양쪽 눈에 약간 사시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백내장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빛이 약간 퍼지고 우리가 사물을 보는 상도 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한쪽 눈으로 볼 때도 복시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햇빛 같은 게 많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눈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백내장이 무조건 하얗게만 변하는 게 아니라 렌즈가 누렇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반사에 약간 누렇게 상을 보시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시력저하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잘 못 느끼세요. 그리고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이 다음날 오셔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스불이 이렇게 파란 줄 몰랐다. 누런 줄 알았다는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변색에 의해서 이 백내장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은 많이 생긴다. 나이가 들면서 유병률이 높아진다 얘기를 하는데, 백내장과 노안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잠깐 들어와서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안구 건조가 심하셔서 이렇게 가을, 겨울처럼 찬바람이 불면 눈물이 쭉 나세요. 그래서 일회용 인공 눈물만 약국에 사서 쓰시는데 이렇게만 쓰셔도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안구 건조가 심하셔서 눈물 난다. 굉장히 많이 요새 안구 건조증 많이 갖고 계시죠. 근데 눈물이라는 거는 원래 눈 바깥쪽 이쪽에서 눈물이 나서 눈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리고 요 코 쪽으로 눈물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정량의 눈물이 나오고 눈을 보호하고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 찬바람이 분다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이런 자극이 있으면은 순간적으로 그 눈물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눈물샘에서 눈물 분비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코 눈물관으로 내려갈 수 있는 양보다 많은 눈물이 나오기 때문에 눈물이 흘러내리게 되죠. 네, 그래서 가끔 내가 병원에 오셔서 이런 증상을 말씀하시고 안구 건조증이라고 했을 때 아니 눈물이 나는데 왜 또 약을 쓰라 그러냐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 때문에 자극을 없애기 위해서 인공 눈물이나 안약을 처방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 건조증에 대해서는 인공 눈물 쓰시는 거는 그때그때 보충해 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뭐 눈물 성분이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은 눈물 분비가 부족하든지 이런 검사를 해가지고 눈물 성분 분비를 촉진하는 거나, 또는 염증이 동반되어 있으면은 뭐 사이클로스포린이나 플로메서론을 같이 쓸 수도 있고, 디코아포설 제제로 해서 우리 점액 분비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해결을 좀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한번 안과 방문하셔서 건조증의 원인을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에 맞는 치료제를 같이 사용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특히 또 집에서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온찜질을 하시면 그런 우리 이제 이 눈물 가장 바깥층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봄샘에서 나오는 그 기름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어서 건조증 증상을 조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이 백내장과 노안은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 백내장은 이제 전반적으로 뿌옇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노안은 결국 이 거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안경을 쓰시던 분들은 노안이 생겼을 때 가까운 걸 안경 벗고 이렇게 보게 되고, 또는 이제 안경 안 쓰던 분들은
일상적인 생활은 잘 보시는데 가까운 거 볼 때 돋보기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에 따른 변화가 좀 느려지는 게 노안이라 말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백내장과 노안을 이제 증상을 보게 되면 가까운 거리가 잘 안 보이는 건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백내장은 거리에 따른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멀리는 잘 보이는데 근거리가 잘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 노안을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 뭐 사물이 겹쳐 보인다든지 안경이나 돋보기를 써도 소용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백내장이구나라고 한 번 더 증상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내장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가장 큰 게 이제 노화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게 되고,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외상이 있거나 심한 당뇨,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장기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제 뭐 포도마감이나 이런 병이 있어서 염증 조절을 위해서 스테로이드 안약을 장기 사용하신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선천백내장도 있으신데요. 선천백내장 같은 경우는 이미 어릴 때 진단이 되기 때문에, 또 만약에 선천백내장이 있는데 시력에 영향이 없다 하면 그냥 지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근시가 심한 경우, 고도근시는 좀 더 빨리 생기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외선 노출이 많은 경우에 백내장 발생이 좀 더 빨리 오고 진행이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동네 안과에 가서 "내가 백내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약들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직 뭐 시력에 크게 영향은 없고 뭐 노화는 있지만 "수술할 정도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안약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백내장 치료는 현재까지는 수술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안약을 쓰시는 경우는 앞으로 진행할 거에 대해서 쪼끔 늦춰주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쓰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 백내장 수술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시 또 들어온 질문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15년 전에 라섹을 했습니다. 그때도 한쪽 눈이 0.8, 1.2 정도로 약간 차이가 있었고, 지금 한쪽 눈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느낌입니다. 0.5 정도 나온다고 하셨고요. 어 한쪽 눈은 1.0 정도고 각막 두께는 좀 남았다고 하는데, 30대라고 하면 좀 더 있다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시력이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 지금 30대시면 사실 굉장히 좀 일찍 라섹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섹 후에 시력은 0.8, 1.1 정도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 한쪽 눈이 0.5로 떨어졌다면 사실 이 근시 전체 라식 하신 환자분들 중에서 한 10% 정도는 근시퇴행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술 전만큼 생기진 않더라도 약간 근시가 생기신 것 같고, 각막 두께가 여유가 있고 뭐 검사를 해 봐야겠지만 이 각막 곡률에도 아주 평평하지 않고 좀 여유가 있다면, 30대시면 당장 지금 노안을 걱정하실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재수술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께가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셔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도 사실 근시퇴행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각막 두께도 중요하지만 각막 곡률, 이게 얼마나 좀 이렇게 둥근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라식이나 라섹 어떤 걸로 교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 봐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저희가 렌즈 삽입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0 대시면은 아직은 양안실을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지금 한쪽 눈으로만 보는 불편함을 느끼시기 때문에 반대쪽 눈에 재수술 또는 렌즈 삽입술이 가능하다면 그런 걸 통해서 좀 보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뭐 다시 수술하는 게 좀 부담된다라고 하시면은 뭐 0.5 정도 나오는 그쪽 눈만 아주 약한 도수의 소프트 렌즈 정도 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내장 수술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예전에는 백내장 수술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가 그 카메라 렌즈 역할하는 이 수정체가 이렇게 혼탁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이 수정체가 혼탁해졌기 때문에 얘를 제거를 합니다. 제거하는 과정은 눈을 크게 열지 않고 이렇게 이제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서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이 수정체를 갈라 넣어서 분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걸 빨아내게 되고, 그 자리에 다시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공 수정체를 넣어주는 게 이제 백내장 수술이고요. 실제 저희 병원의 수술 모습인데, 요즘에는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나서 뭐 "안경을 안 쓰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다초점 렌즈라든지 난시 교정 렌즈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초음파를 통해서 수정체를 좀 갈라 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예. 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제거해내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인공수정체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 제거한 뒤에 지금 수정체를 넣은 모습이고, 넣기 전에 뭐 이제 인공수정체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인공수정체를 넣으면서 여기 파란 선 보이는 게 난시를 같이 교정해주는 그 난시 유도선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게 렌즈를 회전시켜서 난시를 같이 교정해주면 수술 후에 선명한 시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잘 보인다 이랬는데, 뭐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좀 흐려졌다. 그래서 안과 갔더니 뭐 레이저 치료를 받고 왔다라고 하셔서 그거 좀 해달라고 오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훈황 후발 백내장 수술 후에 다시 생길 수 있는 백내장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질문 들어온 거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조금 일찍 했습니다. 젊을수록 후발 백내장이 더 자주 온다는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백내장 뭐 어떤 원인이 있으시겠지만 젊을 때 하시는 분들이 좀 후발 백내장이 빨리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후발 백내장도 사실 뭐 큰 병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생기게 되고요. 또 논문에서 보면은 뭐 3에서 6개월째 많이 생기고, 뭐 그 뒤에는 뭐 또 피크가 있지만, 뭐 실제 실내를 보면 10년 뒤에 생기는 분도 있고, 또 10년, 15년 지나도 정말 깨끗하게 안 생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수록 후발 백내장이 빨리 온다는 말은 사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고, 또 후발 백내장이 생기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이 있는데요. 혹시 그러다가 인공수정체가 움직일 수도 있나요? 눈을 비비는 것 자체는 눈에 좋지는 않습니다. 뭐 수술을 했건 안 했건. 예, 그래서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자주 비비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세게 자주 비비는 분들이 인공수정체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인다기보다는 그걸 잡아주는 근육이 약할 때, 또 눈 비비고 나서 인공수정체 위치 이탈로 좀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이따 김준영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일단 조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끼리의 카톡을 보면 뭐 백내장 수술 3개월째 치료하라 그랬다. 이거 씻어내면 더 깨끗하고 밝아진다고 들었다라고 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요, 저희가 이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넣어드린다 그랬는데, 그때 이 수정체를 감싸고 있는 이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옆에 근육에 달려있는 이 주머니를 남겨놓게 되고, 이 수정체 낭이라고 하는 이 뒤쪽 부분에 여기가 뿌옇게 되면서 변하는 게 훈황 혼탁 후발성 백내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인공수정체가 들어가 있는 눈에서 이렇게 뒤에 허옇게 보이는 게 후발 백내장이 생긴 거고요. 훈황 혼탁이라고 정식 명칭은 사실 훈황 혼탁입니다. 그래서 이 잡아주는 주머니에 상피 세포들이 자라나게 되면서 그 세포들이 이제 두꺼워지고 혼탁이 생기면서 후발 백내장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다시 백내장이 생긴 것 같다. 다시 뭔가 흐리게 보인다라고 하면서 병원을 찾게 되십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도 들어왔던 젊은 나이라든지 아니면 당뇨가 심한 경우, 고도근시가 근시가 심할 때 조금 더 후발 백내장이 빨리 오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보통 이제 뭐 망막 수술을 같이 한 경우에도 후발 백내장이 조금 더 빨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후발 백내장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 이 후발 백내장 치료 자체가 수술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백내장 수술처럼 뭐 소독을 하고 수술방에 가서 누워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야그레이저라고 하는 레이저 기계가 있고요. 이 기계를 통해서 환자분들께서 안과에 검사 받듯이 앉아 계시면 그쪽으로 이제 빛을 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 혼탁해진 훈황에다가 레이저를 쏴서 이렇게 열어주게 됩니다. 예, 그럼 다시 요 중심 부위가 밝아지게 되면서 이 사물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다시 선명한 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훈황 혼탁을 이제 생겨서 비슷한 증상을 오신 분들 중에서 옛날에 당뇨망막증으로 망막 수술도 받으셨고, 또 이로 인해서 그냥 잘 지내셨는데 너무 흐려져서 도저히 앞이 안 보인다라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는 앞을 볼 때 흐린 만큼 카메라로 우리 망막이라고 하는 눈 뒤를 찍었을 때도 이렇게 흐리게 보이고 거의 안 보이는 상태가 되셨는데, 보면은 훈황 혼탁이 상당히 심하게 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훈황 혼탁도 있었지만 실제로 망막 수술하신 뒤에 그 유리체가 저 앞쪽에 같이 들러붙으면서 레이저로는 도저히 뚫리지 않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망막 뒤로 들어가서
요 훈황훈탁 요 유리체랑 그렇게 붙어있는 요 두꺼운 막을 제거했더니 다음날 이렇게 다시 맑은 인공수정체를 볼 수가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이제 검사를 할 때 망막도 다시 선명하게 좀 보이는 환자분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제가 질문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도 안경을 벗을 수 있나요? 안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나 해서요. 이건 사실 선택적인 문제 같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한다 그러면 저는 세 가지 옵션을 드립니다. 그 일단 단초점으로 수술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근시가 있고 원래 안경을 쓰시던 분들, 가까이는 안경 벗고 보시던 분들한테는 제가 우리 50평생, 60평생 살아온 습관을 무시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수술 후에도 지금처럼 얇은 안경을 쓰시고 가까이 안경 벗고 보실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옵션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일을 난 많이 안 한다, 가까을 많이 안 본다라고 하시면 일상적인 멀리 보는 거, 뭐 TV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하는 건 잘 보는 도수로 원거리로 초점을 맞추고 가까운 거 볼 때 이제 그 돋보기를 쓰실 수 있게 맞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경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안경을 아예 벗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하시는 연세가 60대 이상이기 때문에 노안은 당연히 있으실 거고, 그래서 그 노안 백내장 같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안경을 절대 안 쓴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그 애매한 이유는 아주 장글씨라든지 우리 뭐 약 설명서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대부분 핸드폰을 보고 운전하고 뭐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생활은 다 안경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난시도 같이 교정을 하기 때문에 안경을 쓰지 않고도 웬만큼 생활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3개가 보통 크게 분류하면 3개 정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환자분들께서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런 백내장 수술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후발 백내장이 생기면 레이저 치료가 일단 1순위다. 그리고 아주 유리체랑 이렇게 같이 혼탁해지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인공수정체 탈구인데요. 보통 백내장 수술하고 나면은 이렇게 수정체가 제 위치에 있고 전혀 거리낌 없이 잘 보여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인공수정체 약간 내려온 모습이 보이고, 또 확대해 보면은 이제 산동을 했을 때 이렇게 인공수정체가 아래로 내려와 있고, 이렇게 다리가 원래 위쪽에 있어야 되는 다리가 아래쪽 처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인공수정체가 자기 위치를 이탈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인공수정체 이탈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치료, 어떤 수술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김준영 교수님께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분당차병원 안과의 김준영입니다. 저는 이제 백내장 수술 후에 시력저하의 원인이 흔하게 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인 인공수정체 탈구와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장인범 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오늘 제 강의 내용은 인공수정체 탈구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원인, 증상, 치료, 예후, 그리고 예방법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공수정체 탈구를 이야기하려면 인공수정체 탈구의 정의를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공수정체 탈구라고만 부르지만 조금 더 세분해서 들어가면 인공수정체 아탈구와 인공수정체 탈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체 아탈구는 저희가 서브룩세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인공수정체가 부분적으로 제자리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인공수정체가 지금 동공의 정중앙에 있지 않고 위로 올라가 있고, 인공수정체 다리가 아래쪽에서 실제로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 위쪽에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인공수정체 탈구입니다. 탈구는 저희가 디스로케이션이라고 하고, 인공수정체가 이제 완전히 제자리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공수정체는 원래 앞쪽 전완부 쪽에서 관찰이 돼야 되는데, 인공수정체가 완전히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유리체각 내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인공수정체 탈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공수정체 탈구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수정체 탈구의 가장 큰 원인은 선모체의 약화인데요. 이렇게 눈이 수정체가 있고 수정체가 있는 주머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정체가 있는 주머니는 이렇게 얇은
띠, 인대에 의해서 존율이라는 선모체라는 인대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모종의 이유로 이렇게 선모체가 약화되는 경우 인공수정체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탈구를 하게 됩니다. 또는 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눈 또는 머리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아니면 심한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만 외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아까 잠깐 질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눈을 강하게 비비고 난 후에도 발생을 하고 외래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세수하고 나서 갑자기 안 보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각등 현미경으로 검사를 해보면 인공수정체가 탈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 때문에 인공수정체 탈구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인공수정체 탈구와 관련이 있는 기저질환으로는 먼저 포도막염 같은 염증성 질환, 그리고 고도근시, 그리고 외상성 백내장 등의 기저질환이 있을 수 있겠고, 거짓비닐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정체 앞쪽에 비늘이 이렇게 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짓비늘 증후군이나 말판 증후군이라고 해서 온몸에 이제 교원질이 늘어나는 이제 질환인데요. 이렇게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선모체 소대가 늘어나 있고 약화되어 있는 질환들도 있습니다. 또한 수술합병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백내장 수술 중 선모체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인공수정체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술합병증 같은 경우는 수술 끝나고 직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지연성 합병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공수정체 탈구의 증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을 몇 가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데 안과 수술할 때 주의해야 하나요? 아스피린도 먹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같이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항상 안과 수술할 때 위험 인자에 들어가는 환자분입니다. 특히 이렇게 아스피린을 드시는 경우는 출혈 경향이 남들보다 높습니다. 안과 수술이 미세 수술이기 때문에 출혈 자체가 많은 수술은 아니지만 아스피린을 중단할 수 있다면 저희가 수술 전 길게는 일주일 전부터 중단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눈이 자꾸 침침하고 글씨가 번져 보입니다. 아침에는 조금 괜찮다가 오후 되면 더 흐려져서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눈이 자꾸 침침하고 글씨가 번져 보이는 원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오후에 더 흐려지신다면 아무래도 오후에 더 근무나 업무 등을 하시면서 눈이 건조해지면서 눈물의 표면층이 깨지고 이로 인해서 굴절률이 변하게 돼서 침침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까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너무 건조해서 자꾸 눈을 깜빡거려야 보이는데요. 안구 건조인지 눈에 문제가 생겼는지요? 예, 눈이 너무 건조하게 된다면 눈을 자꾸 깜빡거리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다시 눈물층이 안구 표면을 덮게 되어서 시력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안구 건조증이 맞습니다. 그런 경우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안구 건조의 원인에 맞는 안약을 처방받아서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공수정체 탈구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수정체 탈구의 증상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시력 저하와 복시가 있겠습니다. 인공수정체를 통해서 망막의 상이 정확하게 맺혀야 되는데 인공수정체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망막의 상이 정확하게 맺히지 않아서 시력 저하와 복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시야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특히 자세 변화가 있을 때 그러면서 인공수정체가 움직이면서 시야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빛이 비정상적으로 굴절되어서 빛번짐이 생길 수 있고 인공수정체가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초점이 맞지 않아서 눈 피로감 등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수정체 탈구의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수정체 탈구가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수술로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당연히 건드리지 않고 경과관찰만 하는 건데요. 이렇게 경과관찰을 할 수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인공수정체가 완전히 제 위치에서 벗어난 인공수정체 탈구가 되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지만 인공수정체가 아탈구가 경미한 경우에는 경과관찰만으로도 인공수정체 탈구를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인공수정체 아탈구가 경미하면서 시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위치 변화가 크지 않아서 주변 안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경우에 인공수정체 탈구는 경과 관찰을 하면서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수정체를 제거하지 않고 기존 인공수정체를 재배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다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선모체, 아까 인공수정체가 있는 주머니를 잡아주는 선모체가 그 기능을 유지하여야 되고, 또한 눈에 삽입된 인공수정체가 혼탁해 있지 않고 그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을 때,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기존 인공수정체를 제거하지 않고도 간단한 인공수정체 재배치를 통해서 인공수정체 탈구를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의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기존에 삽입된 인공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교환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 인공수정체를 교환하는 과정은 먼저 탈구된 인공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새로운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공수정체를 삽입할 때 만약 인공수정체가 원래 있던 주머니, 즉 수정체낭의 지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인공수정체를 그 자리에 그대로 넣거나 또는 선모체 고랑이라는 곳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물의 지지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이 새로운 인공수정체를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삽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쪽에 넣는 인공수정체 전방 삽입술이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 거의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인공수정체 홍채 고정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홍채라고 부르는 앞쪽에 갈색 구조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티산 인공수정체라는 것을 사용해서 고정을 시킬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것으로는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 우리가 흔히 흰자라고 부르는 부위가 공막인데요. 거기에 실 또는 인공수정체 자체를 고정시켜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장 흔히 쓰이는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식적인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이 있는데요. 이렇게 눈 쪽에 절개를 열어서 실을 밖에서 걸어가지고 인공수정체를 묶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안쪽에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런 고식적인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은 가장 오래되었으며 현재까지 가장 많이 수행된 공막 고정술입니다. 하지만 긴 수술 시간이 필요하고 붓은 봉합사가 노출될 수 있고, 이렇게 그림처럼 이게 봉합사가 노출된 장면입니다. 또 이렇게 두 발 달린 인공수정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공수정체의 위치가 봉합사의 장력이나 위치에 따라서 위치가 틀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 방법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2010년대 초반에 일본의 신야마네라는 의사가 야마네 공막고정술이라는 수술법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매우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켰었는데요. 이렇게 야마네 공막고정술은 봉합사를 사용하지 않고 공막에 터널을 만들어서 인공수정체 자체의 다리를 연결시켜서 봉합을 하지 않고 전기 소작기를 통해서 플랜지라는 것을 만들어 주어서 여기다가 묻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을 사용하지 않고 인공수정체 자체만을 고정하는 것이 야마네 공막 고정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의 모식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 여기가 인공수정체 저희가 다리라고 부르는 햅틱이라고 부르는 인공수정체 다리인데요. 이 다리 끝이 이렇게 뭉툭해진 것을 저희가 플랜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세상님께서 후발백내장이 있어도 초반에는 시력이 괜찮다가 갑자기 나빠지기도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후발백내장이 있을 때 후발백내장 자체가 급속도로 보통은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후발백내장이 서서히 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시축을 가린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시력이 나빠졌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세계탐구님께서 후발백내장 치료받고 나면 다시는 안 생기는지 나이가 많아서 백내장 수술했다 계속 반복될까 걱정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후발백내장 같은 경우 아까 장인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이저로 훈황 혼탁 자리에 구멍을 내주는 치료인데요. 그 자리에 후발백내장이 다시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때 이 훈황을 모든 부위를 열어주면 인공수정체가 이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축만을 저희가 시축
빛이 통과하는 시축 위주로 후낭 혼탁 부위로 절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 부위에는 후발 백내장이 다시 생길 수는 있지만 일단 빛이 지나가는 길인 시축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한번 레이저를 받으시면 그 이후에 시력 저하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야만의 공막 고정술의 장점은 봉합사가 필요 없고 수술이 잘만 진행된다면 매우 짧은 수술 시간이 걸린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공수정체를 이제 주사기 시린지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술기가 어렵고 인공수정체의 다리 부분이 손상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만의 공막 고정술도 결국 두 발 달린 인공수정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공수정체의 중심 이탈 또는 기울어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고 봉합사를 사용하진 않지만 아까 뭉툭하게 만들어준 플랜지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러한 야만의 공막 고정술과 기존 고식적인 공막 고정술을 약간 절충한 수술법이 나왔는데요. 바로 2019년에 발표된 브라질의 의사 카나브라바라는 사람이 발표한 카나브라바 공막 고정술입니다. 이 카나브라바라는 의사는 이제 이걸 발표하고 나서 각종 여러 학회에서 많이 상도 휩쓸고 그다음에 이 수술법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세션이 만들어질 정도로 반향이 뜨거웠었는데요. 이것의 수술 방법은 이제 야만의 공막 고정술과 달리 네 발이 달린 인공수정체를 사용을 하고 고식적인 공막 고정술처럼 봉합사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봉합을 할 때 사용되진 않고 이렇게 외부에서 실을 집어넣어서 실을 밖으로 빼낸 다음 이렇게 뭉툭한 플랜지를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조금 잠깐 이해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밖에서 먼저 실을 통과시켜서 반대쪽 눈 밖으로 꺼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인공수정체의 두 다리와 통과시켜서 꺼낸 실을 다시 한번 눈 안으로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눈 바깥쪽으로 꺼냅니다. 앞서 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바깥에서 실을 통과시켜서 눈 밖으로 꺼낸 다음 인공수정체에 통과시킨 후 다시 그 통과시킨 바늘을 눈 안쪽을 통해서 반대쪽 눈 바깥으로 꺼냅니다. 이렇게 되면 인공수정체의 모든 네 발에 실이 걸려있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 인공수정체를 접어서 이렇게 미리 열어둔 각막 절개 부위로 집어넣게 됩니다. 인공수정체를 다 집어넣은 다음 기존에 이렇게 네 군데에 걸려있던 실을 천천히 잡아당기면 인공수정체가 눈 안에서 돌아가면서 제 위치를 잡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공수정체가 제 위치를 잡으면 이제 플랜지를 만들어주는데요. 우리가 외과 수술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기 소작기를 사용해서 실 끝을 뭉툭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플랜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방향에서 모두 플랜지를 만들고 나면 마지막으로는 플랜지를 이렇게 눈의 가장 바깥층인 결막하 아래로 묻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술이 끝나고 인공수정체가 정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난 후에 모식도를 보면 이렇게 네 발이 달린 인공수정체의 실이 이렇게 양쪽에서 걸려 있고 플랜지가 네 군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카나브라바 공막 고정술의 장점은 수술 시간이 야만의 공막 고정술에 맞먹을 정도로 짧고 술기의 난도가 야만의 공막 고정술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두 발 달린 인공수정체를 사용했던 고식적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이나 야만의 공막 고정술에 비해서 네 발 달린 인공수정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공수정체 이탈의 위험성이 가장 적겠습니다. 카나바라바 공막 고정술의 단점은 역시 야만의 공막 고정술과 마찬가지로 플랜지를 만들기 때문에 플랜지 노출 가능성이 있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공수정체 탈구의 예우를 보기 전에 질문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수정체 아탈구가 된 경우에 자연스럽게 다시 탈구되기 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미 한번 인공수정체가 아탈구가 되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모체 소대가 약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선모체 소대가 약화된 경우 그 기능이 돌아오진 않기 때문에 다시 탈구되기 전으로 돌아가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외상을 조심하고 이러신다면 아탈구가 된 상태에서 크게 나빠지지 않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세상만사님께서 실을 꽂고 저렇게 수술하는 부분이 인공수정체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 중에 이렇게 투명하게 보인 맨 마지막에 이 가운데 이 투명한 부분 이게 인공수정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공수정체 탈구의 예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수정체 탈구는 예전에는 항상 가장 큰 안과적 질환 중 하나로 꼽혔는데 현재는 수술기법의 발전 등에 따라서 예우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85% 정도는 결국 0.5 이상의 시력에 도달해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을 수 없게 되는데요. 불량한 예우 인자료는 고령, 그리고 수술 전에 각막이나 녹내장, 홍채염 이런 등의 안과적 질환, 그리고 망막박리의 과거력, 그리고 황반면성이나 각막, 황반부종 등이 동반된 경우가 불량한 예우 인자이겠습니다. 인공수정체 탈구의 예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백내장 수술 후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서 인공수정체의 위치와 눈 상태를 항상 체크를 하고 인공수정체가 탈구가 만약에 되었다면 조기 발견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 안경 등의 착용으로 눈의 외상에 주의를 하고 포도막염이 있다면 염증 관리를 통해서 선모체 소대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 기저질환 관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실시간 창이 아니라 게시판에 올라오는 안과 질문이 있어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11일 전 발생한 다래끼로 안과 방문해서 처방받은 약 4일치 먹고 5일째입니다. 꾸준한 온찜질만 하고 있는데 아직 낫지 않아서 항생제 안약이랑 아는거를 다시 넣어야 할까요? 사실 다래끼가 이제 겉다래끼, 속다래끼가 있고요. 그래서 겉다래끼가 있다면 온찜질 무조건 중요하시고 약을 좀 더 드시는 경우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고가 있으면 같이 쓰시면 좋겠고 아니 속다래끼 안약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다래끼가 굳으면서 좀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호전이 없다면 안과 방문하셔서 아주 경미하게 좀 째든지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 색깔이 누렇게 보이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나요? 사실 이게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좀 누렇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인공수정체 중에 약간 노란색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약간 사물에 보여 노랗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원래 백내장에 있을 때 노랗게 약간 느끼시던 거를 흰 투명한 인공수정체를 수술해드리면은 색감 변한 걸 좀 불편해하셔서 노란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조금 제가 선택할 때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예. 예, 저도 이제 보통은 저 같은 경우도 환자분들이 이제 인공수정체를 노란 색깔을 띠는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면 환자들이 노랗게 보인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는 그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 이제 망막 전문 진료를 하고 있는데 백내장 수술 자체만도 하지만 망막 질환과 동반된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노란색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면 오히려 수술에 더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투명한 인공수정체를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아마 그 인공수정체 색깔 때문에 사실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올라와서 보겠습니다. 먼지가 들어간 것처럼 눈이 계속 까글거리고 충혈되는 날이 많습니다. 물로 씻어내는데 물로 씻으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아주
까끌거리는 이물감이 있으실 것 같고 충혈 이런 거 사실 알러지성 반응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미세먼지나 자극 그리고 이제 건조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수돗물로 씻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거 좋지 않고요. 차라리 인공 눈물을 넣어서 좀 씻으시는 게 나을 수 있고 또 알러지 있는 분들 냉찜질이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눈에 얼음은 될 수 없으니까 인공 눈물 일부를 냉장고 넣어서 시원하게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교수님께서 네. 네. 한쪽 눈만 자꾸 충혈되고 통증도 약하게 있는데 안압이 올라가는 신호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안압이 올라가는 걸 잘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쪽 눈만 자꾸 충혈되고 통증이 있다면 포도막염 같은 증상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럴 때 안압이 약하게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안압이 올라가는 것을 느낄 때는 급성 폐쇄각 용내장이 올 때인데요. 그럴 때는 보통 통증이 약하지 않고 한쪽 눈이 빠질 것 같이 아프고 그쪽 주위의 머리 부분이 많이 두통도 동반하고 메스꺼움과 구토 이런 것들도 동반하게 되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저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압이 매번 병원 갈 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변동이 큰 경우 어떤 걸 정상 안압으로 봅니까 하는데 사실 안압은 이제 혈압이랑 똑같습니다. 뭐 항상 혈압이 120에 80이 아니듯이 안압도 항상 뭐 13, 14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중 변동이라 그래서 아침, 저녁, 뭐 밤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르게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변동이 너무 큰 경우 뭐 10부터 20일을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정상 안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변동이 너무 큰 경우에는 또 시신경에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뭐 13에서 14, 뭐 14, 15, 16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뭐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오늘은 이제 백내장하고 인공수정체 탈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매월 이제 둘째 주 일요일 날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띠편성이 돼서 저희가 안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이 시간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주제 외에도 안과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중에도 함께 해주신 김주영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는 오늘 말씀 준비한 내용이 잘 전달되었길 바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